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차트 설명과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비트코인 차트 먼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달러 4시간 봉이고요.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11월 25일날 3650달러 3657달러 일단은 저점을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저점을 살짝씩 높이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재차 하락, 어제 상승 단기 상승 추세에서 단기 상승 추세를 이탈하고 보시면 어제 보시면 잠깐만요. 어제 이 단기 상승 추세를 이탈을 하고 빠진 후에 이제 제가 영상을 어제 찍을 때 이제 반등이 나왔었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오늘 이제 재차 하락했습니다. 하락했고 일단 이 하락 채널 안에 있어요.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일단은 지금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 자리 나온 자리가 어제 반등이 나온 자리보다는 또 살짝 높인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온 상태고, 제가 어제 비트코인 차트를 설명을 드릴 때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와 좀 흡사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뭐냐면 금융위기 당시에 1000포인트를 깨고 첫 번째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요. 다시 재차 하락하고 반등 나오고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차트를 여기 보시면 일단 이때 당시 저점을 이렇게 세 차례 높이면서 쓰리바닥을 만들어주고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 하락하다 반등, 하락 쭉 해주고 여기서 이제 이 바닥 그 당시에 2008년도에 800 한 80포인트 이 정도가 이제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었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눌러주고 보시면 약간 헤드앤숄더 모양이긴 한데요. 반등 나오고 이렇게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눌러줬습니다. 세 차례 반등 나오고 눌러줬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했고, 그 전에 이제 지지받았던 1400대 라인에서 한 2달 정도 쉬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여기서 9월부터 보시면 이제 7월까지 이때는 좀 장기간 쉬었죠. 장기간 박스권에서 머물면서 다시 쉬고 다시 이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현재 모습이 일단은 하락이 나와주고요, 반등 나와주고 하락.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약간 헤드앤숄더 모양이다 보니까 반등 나오고 눌러주고 반등이 좀 더 높았어요. 두 번째 반등이. 그리고 눌러주고 다시 반등 나오고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일단은 비트코인은 이 고점이 점점 낮아지긴 했습니다. 낮아진 상태에서 반등이 일단 어찌됐든 나오면서 저점도 여기 낮추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높이면서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뭐 코스피 차트랑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뭐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였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보는, 그러면 좀 유의미한 반등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려면 코스피처럼 코스피 이때 이제 보시면 반등 나왔던 거, 이때 이제 반등이 나와서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때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게 진짜 이제부터 이제 상승을 한 겁니다. 상승장으로 간 거예요. 이때가 요때처럼 이제 그럼 비트코인이 되려면 이거를 기준을 뭘로 봐야 되냐?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은 일봉에서 지금 현재 일단 이 빨간색 15일 이평선을 넘어가 줘야 된다. 15일 이평선을 넘어가 줘야 된다. 좀 더 이제 높게 잡는다고 하면 이 지금 하락 채널을 완전히 돌파해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4130이고요.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 4200달러가 되겠어요. 4200달러를 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코스피가 1000포인트 밑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넘어갔던 그 패턴으로, 그와 유사한 패턴으로 비트코인도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이제 어제 시나리오를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5,500에서 5,700, 5,500에서 5,700달러 이 영역에서 지금 이 영역이 보시면 이제 51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다. 예, 이 자리에서 다시 하고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제가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도 뭐 어제랑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사실 리플도 어제랑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 일단 지켜줄 자리는 리플은 지켜주고 있다.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고 있는 모양이에요. 보시면 이제 사토시 가격으로 8,700 라인에서 무너지지 않고 일단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장기 이평선인 121 이평선과 201 이평선이 정배열로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 지금 8,700에서 9,300 영역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낼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이게 약간 멍 때리는 것처럼 있었는데, 뭐였냐면 제가 오전에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송기복님이었던 것 같은데, 뭐였냐면 그 차트에서 역배열과 일단 정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차트 설명 드릴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잠깐 깜빡을 했어요. 깜빡해서 또 뭔가 얘기할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제 빨간색 1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초록색이 50일 이동평균선. 물론 주식시장에서 보는 이동평균선은 보통 이제 5일, 뭐 10일, 20일, 그 다음에 60일, 120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일단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날짜가 주식시장하고 약간 다르다 보니까 일단 15일, 50일, 그리고 120일, 이거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이거 날짜는 200일 이렇게 이평선을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동평균선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이동평균선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5일 이동평균선은 15일 동안 종가면 종가, 뭐 그것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종가면 종가, 시가면 시가, 그 기준으로 해서 그 평균 가격을 이은 선이에요. 15일 동안 평균 가격을 이은 선. 초록색 50일 이평선은 마찬가지로 50일 동안 이 비트코인의 평균 가격을 이어서 그은 선입니다. 마찬가지로 120일도 200일도 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이 정배열이 됐다는 건 뭐냐면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는 거예요. 15일, 50일, 120일, 200일 이렇게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장기 이평선이 맨 아래에 있는 형태를 완전 정배열 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상승장일 때는 이 정배열 상태에서 매매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배열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역배열 상태, 지금 상태는 이제 역배열 상태예요. 역배열은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단기 이평선이 이제 15일 이평선, 15일 이평선이 맨 아래에 내려와 있죠. 그 다음에 50일 이평선, 그 다음에 12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 이렇게 역배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보세요. 일단 정배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지금 이 자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1월 16일, 작년 11월 16일입니다. 그러면 작년 11월 16일 날 비트코인이 7,800달러에 있었을 때, 이때는 무슨 얘기냐면 15일 동안
매매를 한 사람, 15일 동안 매매를 한 사람들은 다 수익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 수익권. 15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다 수익권에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왜냐면 이제 그 비트코인의 위치가 15일 이평선 위에 있다 보니까 15일 평균 가격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 다 수익권인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50일 이평선 위에 있다는 건 50일 이평선 50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은 다 수익권. 마찬가지로 120일, 200일 다 수익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을 때는. 그러면 보시면 이제 이 이동평균선들이 저항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의 이제 본전 심리입니다. 본전 심리.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동평균선은 그 기간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리가 뭐냐면, 내가 본전 심리가 가장 커요. 본전 심리가. 특히 수익권일 때는 그냥 그 수익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둡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없다라고 표현하죠. 매물이 없어서 그냥 두는데, 만약에 내가 손실을 본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면 본전에서 일정 부분 매도 욕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거죠. 지금 하락장일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빠집니다. 빠져서 빠질 때 보시면 이제 일단 지지 역할도 해줘요. 지지 역할도 보시면 이 120일 이평선에서 120일 동안 산 사람들은 아직까지 수익이에요. 이때 이렇게 빠졌어도요. 120일 동안 비트코인을 거래한 사람들은 수익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거죠. 반등이 나왔는데 보시면 15일 동안 매매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본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이 15일 이평선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1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저항작용을 해요. 예, 검정색 보시면, 그리고 이 갈색 200일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저항작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 차례 비트코인이 빠지고 반등이 나오면 이런 거예요. 그 120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은 이렇게 빠진 다음에 올라오게 되면 이때는 내가 본전이 된 거죠. 본전이 되니까 어때요? 사람들의 심리가 빨리 본전에서 일단 이 본전에서 털어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매도를 부르게 돼서 다시 빠지는 거죠. 저항작용을 받고 저항으로 작용해서 빠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200일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꼬여있는 상태가 되다 보면, 특히 장기 이평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이때는 이 시장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든 뭐 주식이든 마찬가지로요, 올라오는데 이 이동평균선에 의해서 저항으로 인해서 올라오는데 이제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렇게 정배열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올라가기가 쉬운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올라가는데 이런 매물대를 다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냐면 진짜 기회는, 물론 정배열에서 매매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진짜 기회는 역배열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역배열된 상태에서 이 역배열을 풀어주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회가 발생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과 이 당시에 12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 골든크로스가 안 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야 된다. 근데 그 시간을 버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옆으로 누울 수도 있고 올라가다 누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뺐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뭐 뺐다가 올라가든 올라갔다 누르고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든 이렇게 함으로써 이 20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이 이제는 이 역배열되어 있는 이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번에 만약에 비트코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역배열된 이동평균선을 정배열로 풀어주는 그 과정이 이제 마무리가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회는 이런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완전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차트가 펼쳐졌을 때 이때는 이제 매도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매도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매도가 맞다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이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이 상태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열과 일단 정배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리플을 다시 돌아가서 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뭐 특별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리플은 어제와 이제 변동된 사항은 없다.
그래서 지금 리플도 마찬가지로 이 121과 검정색 121 이평선과 갈색 201 이평선이 지금 정배열로 되는 그 시간을 지금 이 박스 안에서 보내고 있는 거다, 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추세는 훼손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보면 추세가 잠깐 훼손됐지만 다시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이 지금 빨간색 추세선을 따라서 저는 리플은 이제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텔라 루멘이 보시면 일단은 지금 어제 복 마감이 제가 그렸던 추세선을 약간 이탈한 상태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끝이 나고 현재 보시면 그 이탈된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추세선, 빨간색 라인으로 보이는 추세선 밑에 있는 상태예요. 다만 이제 보시면 이 추세선은 제가 그린 추세선인데 이거는 이제 그리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추세선이라는 것은 그리는 사람의 어떤 그 관점, 시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별로 가격 차이도 약간씩 있어서 이거를 뭐 이게 깨졌으니까 무조건 매도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흐름이 어제 이제 지지받고 올라갔던 그 흐름보다는 좋지 않아졌다. 일단 그거는 맞는 거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보시면 여기 121 이평선과 201 이평선이 일단 골든 크로스가 됐고 이 121 이평선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121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이것까지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면 스텔라 루멘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저는 뭐 완전 이걸 스텔라 루멘의 흐름이 나빠졌다, 시간이 이제 다소 오래 걸려야 된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일단은 스텔라 루멘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오스가 많이 빠져서 이오스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오스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오스가 이제 많이 빠졌는데 이오스가 그렇게 많이 빠지냐 요즘 최근에.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은 뭐냐면 많이 그동안 올랐었다, 이오스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빠지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오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달러 차트인데 보통 대부분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가 고점이었었어요. 근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그 작년 말 고점을 올해 5월 달에 넘어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오스는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을 했던 거예요. 이 달러 시장에서도 BTC 마켓에서도 마찬가지예요. BTC 마켓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인베스트닷컴 차트 설정하는 법을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일단 기본 차트를 저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일단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오른쪽 아래 로그 적용이 돼 있어서 로그를 누를 때도 있고, 그럼 제가 차트를 어떤 형태로 보고 싶냐에 따라서 그 비율로 보고 싶은가 할 때는 로그를 적용해서 이제 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뭐 단기 차트 같은 경우는 그냥 로그 적용 안 하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일단은 이 지금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가격 눈금이 있어요. 그리고 가격 눈금에서 눈금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 여백 뭐 20 정도, 아래 여백도 20 하시고, 오른쪽 여백 이제 두시고 싶으면 뭐 10 정도 이렇게 해서 두시면 이거는 이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금 설정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이 일봉이든 월봉이든 주봉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저 건드리지 않고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오스는 일단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큰 상승을 먼저 했던 코인이다 라는 점, 그리고 현재 위치가 보시면 작년 10월 11월 그때 알트코인들 상승하기 전 보시면 퀀텀 같은 경우는 그때 상승하기 전에 가격이 이제 6,000원이었어요. 6,000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퀀텀 2,000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원화 가격으로도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원화 가격으로 또. 근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10월달 가격이 0.5달러예요. 0.5달러인데 현재 지금 보시면 2.3달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통 다른 이제 뭐 알트코인들마다 이제 다르긴 한데 많은 알트코인들이 작년 저점보다 원화나 달러 기준으로는 더 내려와 있는 코인들이 지금 많은데 물론 상승한 코인들도 있지만요. 근데 이오스는 그런 코인들에 비해서는 물론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코인들보다는 아직도 좀 더 높은 영역대에 있는 거고,
지금 일단 이오스 같은 경우는 좀 지켜줘야 될 자리를 이탈을 했어요. 그 자리가 얼마였냐면 4.2달러를 좀 지지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왜냐면 요 4.2달러가 강한 지지 라인이었습니다. 이때 여기. 그리고 이때도 지지를 받았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깨지면서 다음 지지는 어디냐면 여기 이제 저항으로 작용됐던 지금 2달러 라인, 2달러 라인이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 자리하고 이때 지지를 받았던 2달러까지 이제 2달러 이제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TC 마켓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렸던 거죠. 그래서 강하게 이제 상승하고 올해 5월 달에 이렇게 피크를 치고 지금 하락 채널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하락 채널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4달러 라인이 사토시 가격으로 얘기하면 660 라인이에요. 660, 670. 이 670 라인이 이제 이렇게 저항을 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가 깨지면서 내려왔는데, 사토시 가격으로는 좀 더 빠질 자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520 사토시까지 일단 520 사토시에 이렇게 지지받고 반등을 했었습니다. 여기 저항으로 작용했었고요. 이때 두 번 더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사토시 가격으로는 좀 더 빠질 자리가 이오스 같은 경우는 남아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이오스가 이렇게 달러 차트를 보면 이오스가 이제 먼저 딱 상장되고 이렇게 펌핑이 됐어요. 한번 펌핑이 되고 눌러놨었어요. 그래서 뭐 2달러까지 다시 갔다가 쭉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얼마까지 받았냐면 0.5달러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뭐 500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중국 거래소, 윤비라는 중국 거래소에서 거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이오스 이거는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오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ICO를 하니까 이거는 가격이 상승할 수 없다. 그 ICO 물량들 때문에 이건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그 0.5달러 그 라인이 어떻게 보면 그때 사람들이 가장 이오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할 때 그때가 가장 싼 가격이었다라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이제 2달러부터 샀었는데, 그 당시에 2달러부터 샀다가 저도 이제 이오스 ICO 그 당시엔 저도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해서 ICO를 이렇게 이오스 같은 경우 1년 내내 하면 좋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진짜 이게 가격이 안 오르나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뭐 한 2-30% 먹고 매도를 했어요. 제가 샀던 물량을 뭐 진짜 싼 가격에 매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이오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게 진짜 좋은 어떤 프로젝트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사는데 이제 가격이 빠지게 되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거 개발하는 거 맞냐 이런 얘기부터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보다 실제 이게 지금 이 생태계가, 어제 제가 이제 이더리움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더리움 생태계가 뭔가 좀 더 이렇게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뭐 이더리움 대비 늘고 있는지,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오스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오스 대비 늘고 있는지, 그리고 이오스가 좀 더 이제 그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지, 그런 게 이제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약 이오스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가격적으로 이제 보시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오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신다고 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뭐냐면 하루에 진짜 담배값 아껴서, 아니면 한 달에 뭐 술 2-3번 마신다고 하면 그 술값 아껴서 이제 술도 좀 줄이시고, 연말에 술자리도 어차피 많은데 줄이셔서 진짜 뭐 이오스 2주든 3주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오스가 내가 원하는 가격이 만약에 매도 가격이 뭐 10만원이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얼마나 싼 거예요. 지금 이오스 이렇게 가격 많이 빠져 있을 때 좋은 가격일 때 이제 저는 이렇게 모아 나가시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오스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investing.com 기사인데, 일단 오늘 제가 이 내용으로 영상을 찍었잖아요. 뭐였냐면 미 국채 인용물 10년물 수익률 역전 안 될 것. 물론 아직까지 역전은 안 됐습니다. JP모건 에셋 글로벌 채권 헤드 보면 오늘자 기사예요.
반 미셸 JP모건 매니지먼트 글로벌 채권 통화 및 상품 담당 헤드는 미국 국채 수익률 커브 역전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국채 3년물, 5년물과 2년물, 5년물의 수익률 역전에 대해 지금 3년물, 5년물은 역전이 됐어요. 그리고 2년물, 5년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전에 대해 확실히 관심이 가더라 하면서 또 2년물, 10년물 수익률 커브를 주요 지표로 보기 때문에 침체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2년물, 10년물의 수익률이 역전이 된다면 심각한 시그널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예, 일대 실제 투자자들은 수익률 스프레드 추이에 대해 의견이 양분된 상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보여드리고 0.15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 보여드릴 때 그 스프레드가 보시면 지금 아까 그 JP모건 그 헤드의 말대로 물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데 물론 역전되진 않았어요. 0.1까지 지금 빠졌습니다. 0.15 0.15인데요. 물론 이때도 보시면 0.15까지 빠졌다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습니다. 95년도에요. 95년도에 반등을 했고, 이때 보시면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주식시장이 그 닷컴 버블에 의해서 굉장히 호황장이었습니다. 호황장.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되고 나서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엄청난 급락이 나왔죠. 2000년도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그 JP모건 헤드의 얘기에 의하면 물론 여기서 아직 역전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하면 야 95년도처럼 이런 식으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주식시장이 오히려 5년 동안 호황장세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으로 이 사람은 본 것일 수도 있어요. 이 JP모건 담당자는 이렇게 본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어찌됐든 단기채 3년, 5년, 2년, 5년이 역전이 됐고 예, 역전이 됐고 2년하고 10년물도 여기서 조금만 더 빠져준다면 역전이 되는 겁니다. 스프레드가.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나스닥 차트도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고 채널 상단부에서 눌러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한번 채널 상단부에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불꽃 랠리를 한 번 더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했던 것처럼 물론 5년 이 당시는 5년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꽤 긴 시간 상승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이 수익률을 너무 아깝지 않냐? 물론 이렇게 되면 아깝죠. 아까운데 일단 지금은 이 상황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 상황만 보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고려를 한 겁니다. 지금 미국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회사채 발행된 부분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의 어떤 회사채라든가 지방부채 그리고 정부부채 가계부채 그리고 이제 유로존의 이탈리아라든가 지금 독일 문제 이런 걸 종합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이 당시처럼 앞으로 뭐 3년 5년 이렇게 장기 랠리를 펼 만한 그런 지금 시장 상황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위로 이제 본다라기보다는 좀 그 리스크 관리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는 대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매도해서 일정 부분은 포트폴리오를 좀 줄여놓는 게 주식 비중을 줄여놓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주식 비중을 0으로 맞추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 비중이 100이 있었다고 하면 그 100에서 최소한 반 정도는 덜어내야 되고 많게는 70에서 80%까지 주식 비중을 덜어서 현금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니스 기사 몇 가지 암호화폐 관련된 기사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뎁 개발 시장 약세장 지속에도 꾸준한 성장. 그래서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 연구원 케빈 루크가 최근 암호화폐 산업의 일자리와 뎁 개발 수는 매월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는 약세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크립토 산업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월평균 뎁 개발 수는 지난해 12월부터 182%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적으로는 계속 빠지고 있지만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크립토 생태계는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저도 이제 관점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 뭐냐면 그 관련된 코인의 개발자들이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만 확실하다고 하면 가격이 싸면 쌀수록 우리한테 유리해지는 거죠. 더 좋은 기회인 거니까요. 물론 이미 저 같은 경우도 많은 물량이 코인에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돈이 뭐 현금 여력이 뭐 많진 않습니다. 많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조금씩이라도 진짜 조금만 작은 돈이라고 5,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는 거죠. 리플을 10개를 사든 아니면 이오스를 2개를 사든 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저는 나중에 그게 시장이 상승했을 때 다 보상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로닉스 기관 전용 계좌 서비스 오픈.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서클이 인수한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가 공식 채널을 통해 현재 기관 전용 계좌 서비스를 오픈했다며 기관 투자자들이 폴로닉스에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를 했다. 보세요. 보시면 이제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투자한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또 워렌 버핏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번에 질문해 주셨잖아요. 야, 기존의 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이 결국에 자신들의 어떤 이 기득권을 놔주겠냐.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또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그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미 다 들어와서 일정 부분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이 또 그대로 기득권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마 블록체인 회사들 중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사이즈의 회사들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건데 그런 회사들의 지분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부자들 손정희,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지분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미리미리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기관 투자자들이 폴로닉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 영향도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 암호화폐 해킹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커스터디 서비스, 그러니까 이거를 보관해서 제대로 얘네들이 안전하게 우리 기관들의 자산을 보관해 줄 수 있는지 그 서비스가 먼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신들이 물량을 매도했을 때 충분히 이거를 유동성을 받쳐줄 수 있는 매도 물량을 다시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그 이 시장이 존재하는지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스테이블 코인도 나오고 커스터디 서비스가 되면서 이제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어떻게 보면 끝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조만간 이제 지난번에 그 어디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였죠? 피델리티 대표가 그랬잖아요. 자신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아마 자신들을 신호탄으로 해서 다른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계속 들어올 거다 이 시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뭐 피델리티만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투자은행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존 뭐 은행권이라든가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된 상품들을 뭐 내후년 되면 출시를 해서 이제 대중들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들어갈게요. 미 공화당 하원 의원 ICO 관련 규제법 제정 추진했다. 뭐냐면 최근 미국 오하이오 출신 공화당 하원 의원 워렌 데이비슨이 최근 ICO 및 암호화폐 산업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규제틀 마련은 정부 시스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논의하기 위함이라며 ICO는 실제로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가 발표한 ICO 규제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는 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현지 미디어 클리블랜드.com은 그의 ICO 규제법이 곧 도입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이제 ICO 규제법을 만들고 이 법안이 이제 곧 도입될 것으로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런 법제화가 돼야 되겠는데 이런 법제화를 차근차근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저는 이제 다 이 시장에 긍정적인 이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사인데요. 마지막 기사는 좀 안 좋은 기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읽어볼게요. 일단 외신 비트메인 3분기 7.4억 달러 규모 적자. 보시면 비트코인리스트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 기업 비트메인 관련 유명 트위터 비트킹? 비트킹 오후에 지난 3일 트윗을 인용. 비트메인의 미공개 분기별 수익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메인은 지난 3분기 총 7.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외부 지출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적자 규모는 더 클 수 있다고 보도를 했대요. 유명 트위터래요. 제가 봤을 땐 이 사람이 뭐 숏을 치지 않았을까, 이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취해서 이런 어떤 기사를 자신이 트위터에 올리지 않았을까. 트위터가 예. 뭐 물론 그건 어찌든 확인은 안 된 거지만 이런 기사를 왔는데, 기사는 아니죠. 기사는 아니고 트위터가 한 말을 가지고 이제 기사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들어와서 봤어요. 이 비트코인 리스트 들어와서 보니까 그 비트메인에서 뭐냐면, 보시면 이 그러니까 740밀리언이잖아요. 그러면 뭐 7억 4천만 달러, 7억 4천만 달러를 손실을 봤는데, 이게 결국에 뭐냐면 재고랑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손실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판 건 아닙니다. 판 건 아닌데 이 자산 가치가 줄었잖아요. 그 자산 가치 줄어든 거가 이제 7억,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7억 4천만 달러다. 근데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 삼성전자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빠졌을 때 얘네가 이 삼성전자 자사주에 대한 평가, 그 시가로 계산해서 이만큼 삼성전자 주가가 빠졌으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적자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제 물론 평가를, 그 회계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이거를 확정적으로 내가 매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오히려 매입가로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해시 전쟁 비용은 설명하지 않았대요. 무슨 얘기냐면, 해시 비용에 들어간 돈은 뺀 상태에서도 이 정도 손실을 봤는데 이것보다 더 크다 손실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지출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적자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거는 그냥 퍼스성 기사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비트메인의 만약 우지안이 진짜 자신이 어찌됐든 비트메인이라는 회사를 살리겠다라고 하면 채굴기도 팔아야 되고, 비트코인 캐시 보유량도 100만 개나 갖고 있잖아요. 100만 개나 갖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 보유량에서 이렇게 평가액으로라도 지분 가치로라도 이 비트메인이 평가를 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비트코인 캐시 가격도 마찬가지로 올라가 가줘야 되고, 그리고 채굴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 캐시 가격은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런 기사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퍼스성 기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의견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야, 뭐 다 퍼스성 기사로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일단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안 좋은 기사라고 하면 안 좋은 기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기사가 뭐 그렇게 나쁜 기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 이런 기사를 보고 대부분 투자자들은 야, 이거 비트코인 캐시는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던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던질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여기서 조그만 비트코인 캐시가 상승을 해줘도 아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만 남게 되고, 단기적인 하드포크 이슈라든가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펌핑을 노리고 들어왔던 투자자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다 떨어져 나가게 되면 확신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만 남았을 때는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을. 예,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투자자들 손바뀜이 나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기사로 인해서 손바뀜이 나오고 비트코인 캐시 투자자들 입장에서 진짜 비트코인 캐시를 믿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하고 질문, 그리고 정보가 있으시면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